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것인지 아니면 충돌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서막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아틀라스 로봇은 단순히 차가운 금속의 결합체가 아니라 숙련공 3명의 몫을 해내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가동되는 혁명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4차 산업혁명을 향한 필수적인 진보라고 칭송하지만 평생을 바친 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거대한 위협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8억 8천만 달러의 전격 인수한 이후 울산 공장의 생산 라인에는 인간의 움직임을 닮은 기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도화된 로봇들은 용접과 도장 공정에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정밀함과 속도를 보여주며 기존의 교대 근무 방식보다 훨씬 압도적인 작업량을 처리해냅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러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아틀라스 로봇의 가동 중단을 요구했고 노동 현장은 한순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특히 용접과 도장, 그리고 조립 공정을 책임지던 수많은 조합원들은 로봇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뿌리 깊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 안에 500대의 로봇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곧 수많은 인간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고와 같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해지면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쟁의권 문제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직접 고용 인원 12만 명에 간접 고용 인원까지 모두 합치면 무려 35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노동 대열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거대한 노동력이 하나로 뭉쳐 기업에 맞서는 상황은 마치 수많은 개미떼가 한꺼번에 등장하여 거대한 코끼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독일의 폭스바겐을 바라보면 똑같은 자동화의 파고 앞에서도 노조가 오히려 로봇 도입을 먼저 제안했다는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의 토요타 또한 이미 20년 전부터 로봇과 인간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긴밀하게 협업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왔습니다. 왜 세계적인 기업들은 협력과 상생을 선택하는 동안 유독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는 이토록 처절하고 날선 정면 충돌이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 경영진 역시 처음부터 로봇 도입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미 2019년부터 노조와 함께 미래차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꾸준히 논의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마주한 경쟁의 시간이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며 중국 BYD의 전기차 공세는 이미 현대차의 생산량을 매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압도적인 수준의 자동화 라인을 통해 경이로운 생산량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에게 남겨진 혁신의 시간은 이제 모래시계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생존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조는 그 속도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고 맞서며 서로 다른 속도의 두 바늘이 거칠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의 표면 아래에는 단순한 일자리 다툼을 넘어서는 한국 특유의 제로섬 게임 구조라는 아주 깊고 고질적인 노사관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무너뜨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파괴적인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파이를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폭스바겐 노조가 로봇 도입을 수용하며 내건 3가지 핵심 조건은 기존 직원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 새로운 직무의 창출, 그리고 향상된 이익의 공정한 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합의를 통해 폭스바겐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오르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노사 상생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반면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로봇 도입 중단과 고용 보장, 그리고 임금 인상이라는 현상 유지와 방어적 태도에 머물러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깊은 불신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현대차가 겪어온 3차례의 뼈아픈 구조조정 역사와 그 과정에서의 상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998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회사는 매번 생존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정규직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 85%에 달했던 현대차의 정규직 비율은 현재 62%까지 떨어졌고 노조는 이번 로봇 도입 역시 자신들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라 의심합니다. 이러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등장한 노란 봉투법은
노조에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싸워보자는 강력한 투쟁 심리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제조업이 처한 낮은 부가가치율이라는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독일이나 일본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는 같은 차를 팔아도 우리가 손에 쥐는 실질적 이익이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은 원가를 줄이거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현대차는 그 돌파구로 로봇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는 길을 우선 선택한 것입니다. 노조는 이를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자리 파괴로 규정했고 결국 어떻게 파이를 나눌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 부재가 화를 불렀습니다.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을 주는데 이는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자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혁신적인 사회적 계약입니다. 덴마크에서는 기업이 경영 환경에 따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대신 정부가 최대 2년간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와 무료 재교육을 완벽히 보장합니다. 덴마크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덴포스는 2010년 로봇 도입 과정에서 생산직을 줄여야 했지만 해고 대신 6개월간의 유급 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조립 노동자들은 교육을 통해 로봇 정비사나 품질 관리사로 거듭났고 그 결과 생산성은 40%, 평균 임금은 25% 상승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자동화 철학 또한 독특한데 로봇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영리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도요타의 타오나 공장에서는 무거운 부품 운반과 정밀 용접은 로봇이 전담하고 인간은 미세한 조정과 최종 품질 검사에 집중하며 장인 정신을 이어갑니다. 로봇 도입 이후 도요타의 인력은 15% 감소했지만 오히려 근속 연수는 늘어났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산업 재해는 80%나 급감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를 통해 공장 전체를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면서 단순 작업자들을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재교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성공 사례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충분한 전환 기간의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네덜란드의 필립스는 2015년 중국에 있던 생산 기지를 다시 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과정에서 완전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립스 노조는 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되 해외로 나간 일자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온다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 역시 해외 생산 비중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로봇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해외 물량을 국내로 불러오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로봇을 통해 국내 공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해외 생산분이 일부라도 국내로 돌아온다면 전체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대립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한 숫자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선택지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로봇 도입 없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A를 살펴보면 연간 140만 대 생산과 2조 1천억 원의 이익이라는 지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익의 40%에 달하는 400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중국 BYD와의 치열한 가격 경쟁은 우리를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격 경쟁력에 밀려 매년 이익이 5%씩 줄어든다면 3년 후 현대차의 순이익은 1조 8천억 원대로 급락하며 뼈아픈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봇을 도입하되 독일식 상생 모델을 적용하는 시나리오 B는 5억 원의 로봇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는 혁신안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같은 인력으로 182만 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감원 대신 재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을 고부가가치 직무로 전환 배치하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연산 182만 대의 품질 향상으로 인한 수익 증가까지 더해져 약 2조 70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이익 총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2조 700억 원의 순이익이 남으며 이는 시나리오 A보다 무려 수천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국 이 막대한 증가분을 회사와 직원이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느냐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상황은 노란 봉투법과 맞물려 현대차 그룹 전체 35만 명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시나리오 C입니다. 2019년 미국 GM 공장이 40일간 파업했을 때 입은 손실이
무려 4조 원에 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엄중합니다. 현대차는 부품 협력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GM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전면 파업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와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A가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죽어가는 길이라면, 시나리오 C는 한순간에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급작스러운 몰락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하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은 결국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모두가 사는 시나리오 B를 완성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시간이며, 우리가 갈등으로 하루를 보낼 때마다 글로벌 경쟁자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봇 도입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을 넘어선 원대한 비전과 노동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로봇 도입을 무조건 찬성할 수만은 없는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는데, 만약 회사가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만 돌린다면 강력히 반대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소 30%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구체적인 이익 배분 협약을 사전에 명문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없는 로봇 도입은 재앙과도 같은데, 평생 용접을 해온 50대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책 없이 로봇 엔지니어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 아우디처럼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6개월에서 1년 과정의 유급 직업 전환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의 부재 역시 큰 문제이며, 덴마크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소득 대체율과 지급기간은 자동화의 공포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로봇 도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노동자들도 비로소 안심하고 변화의 파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감시해야 하는지,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핵심 지표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 시점입니다. 먼저 현대차의 주주와 투자자라면 로봇 투자 대비 생산성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분기별 지표를 통해 면밀히 체크하여 도입 전략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현대차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과 실제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교육을 받은 후 새롭게 배치되는 직무에서도 기존 대비 적정 수준의 임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협력업체 대표님들은 현대차가 약속한 동반 성장 지원 규모와 실제 집행률을 주시해야 하며,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 되지는 않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인력 전환의 속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 역시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 변화율을 통해 로봇 도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인 고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약 1년 후부터는 다시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야만 기술 혁신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만 한다면 이는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신호이므로 즉각적인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노조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쟁취해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단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며, 이는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보여줍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도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면 그 혜택은 노동자에게도 돌아가 임금이 그에 비례하여 상승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 성공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을 종합하여 6개월마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수정해 나간다면 로봇 도입은 우리 산업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마주한 이 지표들은 현대차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명확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노사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실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단뿐입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사이에도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앞세워 우리 턱 밑까지 매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또한 로보택시라는 거대한 미래를 준비하며 기술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지금 우리만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계를 들여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치밀한 계획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결국 함께 잘 사는 것이며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갈등 끝에 모두가 무너지는 파멸의 길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발전의 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가 이미 증명했듯이 기술 혁신과 노동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길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역시 그 길을 찾아낼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며 지체할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되는 비극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현대차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을 위한 끝장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 대응한다면 다가올 로봇 시대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틀라스 로봇의 울산 공장 투입은 단순히 기계 한 대의 등장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꾸라는 역사의 엄중한 명령과 같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같은 법적 쟁점 역시 갈등의 도구가 아닌 더 성숙한 노사 문화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폭스바겐 노조가 보여준 전향적인 태도처럼 우리 노조 역시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변화를 주도하며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토요타가 20년 전부터 구축한 인본주의적 자동화 철학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존재임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고질적인 한계인 낮은 부가 가치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새로운 생산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로봇 도입이 노동자의 일자리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해법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 것인가 라는 비전의 공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온 민족이기에 이번 로봇 도입 갈등 역시 상생의 지혜로 멋지게 극복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무대에서 로봇과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